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개골을 연구하는 골상학은 백인과 검둥이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검둥이의 해골을 보면 복종에 관련된 부분이 지구상의 그 어떤 인종보다 크죠.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일까요? 해골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걸까요? 18세기 오스트리아 의사인 프란츠 요제프 갈은 뇌 부분이 각각 어떤 성격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죠. 예를 들어 뇌 이쪽 부분이 발달하면 위리를 중요시 여기고 뇌 이쪽 부분이 덜 발달하면 죄책감이 줄어 범죄자가 된다던가 하는 식이었죠. 말만 들어보면 지금의 뇌과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은 지금보다 더 단순했죠. 당시엔 뇌 스캔 기술 등이 부족했기에 간단하게 머리뼈 모양으로 이런 특징을 파악하려고 했죠. 뇌의 일정 부위가 발달하면 그 부분이 커지고 두개골도 그에 따라 모양이 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골상학의 출발입니다. 한술 더 떠 독일 해부학자 스푸르츠하임은 대뇌 표면에 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보고 두개골 표면을 35개로 분류해 각 부분을 조사하면 35가지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봤죠. 골상학은 학계에서 비판과 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아주 재밌어했죠. MBTI처럼요. 심지어 아이들의 두개골 형태로 직업도 결혼 상대도 미리 결정했습니다. 선을 씨게 넘은 거죠. 근대에 와서는 이 골상학을 범죄 예방에 사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의 법의학자이자 정신의학자였던 체사레 롬브로소가 보기엔 범죄자의 얼굴과 신체에는 선천적으로 비범죄자들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진 이마, 앞으로 돌출된 턱, 비대칭 등 바로 영장류나 원숭이 등 초기 인류를 연상시키는 얼굴 형태입니다. 롬브로소는 이런 형태가 유인원이나 원시인의 미개함이 현대인에게 재현되는 귀선유전 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인원의 형질이 유전된 사람들은 유인원이나 할 법한 미개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현대사회에서는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귀선유전은 정신적인 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정신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밖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보고 범죄자들을 가려낸다는 것이었죠. 롬브로소는 사망한 범죄자들의 두개골과 수감된 범죄자들의 신체와 얼굴을 측정하였고 책 롬브로소의 범죄자들의 범죄자의 얼굴을 유형별로 실기도 했죠. 암살자형, 다부진 턱과 두꺼운 머리칼, 털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공격자형, 두상이 둥글고 손가락이 길다. 강간자형, 손가락이 짧고 이마가 좁으면서 코나 특정 신체 부위가 비정상적이다. 방화범형, 사지가 길고 머리가 작고 몸이 왜소한 편이다. 사기꾼형, 넓은 턱과 두드러진 광대뼈, 창백한 표정과 무거운 체중 등을 특징으로 한다. 소매치기형, 긴 손과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채모가 없다. 롬브로소는 더 나아가서 질병을 범죄자의 특징에 연관시키기도 했는데 간질 증상이 범죄자의 일반적 특징이라면서 간질이 도덕적 퇴화의 징표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간질 환자에게 억울한 낙인을 찍은 셈이죠. 더 나아가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자가 저지른 죄의 경중보다는 범죄자의 두개골을 보고 선천적으로 범죄자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더 큰 형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유전적으로 두개골이 못생긴 것도 서러운데 재판에서도 못생겼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더 오래 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상학이 진짜 맞는 걸까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골상학의 자취를 여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머리가 클수록 지능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바로 그거죠. 하지만 역시 유사과학일 뿐입니다. 머리가 크다고 똑똑했다면 고래뇌와 두개골 크기가 사람보다 5-6배 크니 고래가 지구를 지배했겠죠. 외모로 범죄자를 가려낼 수 있다는 롬브로소의 연구, 두개골 모양으로 사람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는 골상학은 끊임없는 과학적 반박을 통해 결국 20세기 이후 과학계에서 유사과학으로서 퇴출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 범죄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결론이죠.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일찍이 골상학이 개소리란 걸 알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본명인 세뮤얼 랭혼 클레멘스란 이름으로 골상학 검진을 받았을 땐 골상학자들이 유머 감각이 없는 두개골이라고 판단했지만 필명인 마크 트웨인의 이름으로 검진을 받자 골상학자들이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한 어이없는 해프닝도 있었죠. 롬브로소의 이론은 범죄자를 가려낼 때 오직 외모만 고려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는 개나 줘버렸기에 큰 비판을 받았죠.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그것만으로 범죄자 낙인까지 찍혀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골상학이나 롬브로소의 이론이 맞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자유의지는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람이 운명의 꼭두각시라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마치 똥 싸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똥 쌌다고 맴매를 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골상학은 단순히 유사과학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자들이 아주 좋아했고 잘 이용해 먹었죠. 그들만의 골상학에 따르면 백인 남성이 가장 우월했고 그 다음으로 백인 여성, 그리고 흑인이 아니라 동물, 그 다음이 원시인. 그 당시 이 아가리 과학자들이 흑인을 부르던 말이죠.
독일 나치 집단에서는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다른 인종을 청소하게 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죠. 우등민족 아리아인은 금발병 안에 장애 없는 건강한 신체 등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보다 우월했다는 거죠. 뭐 역설적이게도 히틀러 본인은 흑발의 짝불알이었지만요.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 하나요? 하여튼 골상학은 이렇게 온갖 똥오물을 남기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습니다.